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로 68이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13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뜨곤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11층이라 전망이 꽤 괜찮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은행나무들이 보이는데 가을이 오면 노랗게 물드는 나무들입니다. 베란다로 나가면 화분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장미, 제라늄, 허브 몇 가지를 키우고 있지요. 물을 주며 잎을 만지면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정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는데 정말 갑자기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지요.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자주 깼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보곤 했는데 손을 뻗으면 사라지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도 혼자 먹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있었고 손자를 기다리는 희망도 있었으니까요.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요가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게 있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과 제 명의의 노후보험이었습니다. 25년을 부어온 돈인데 내년 3월이면 만기가 돼서 3억 원을 받게 됩니다. 평생 모은 큰돈이라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손주 교육비도 대주려고 했지요. 남편과 제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습니다. 민수는 5해 전에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이지연이라는 29살의 깔끔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인사를 받던 날이 기억납니다. 예식장 대기실에서 지연이는 단정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참 맑았습니다. 눈빛도 맑아 보였고 웃는 모습도 환했어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지요. 신혼 초에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도 묻고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 3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이면 꼬박꼬박 찾아왔고 제 생신에는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가끔 반찬도 만들어 오곤 했지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들고 왔고 추석에는 송편도 빚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 지연아. 별 말씀을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제가 챙겨야죠.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건가 싶었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고 말할 때 눈을 잘 안 마주치더군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한 달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을 묻는 질문이었지요. 괜찮아, 잘 지내. 혈압은요? 당뇨 검사는 하셨어요? 요즘 노인분들 갑자기 아프시는 경우가 많던데. 다 정상이야. 걱정 말아라. 난 건강해.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달 전의 일입니다.
평일 오후에 지연이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왔는데 말이지요. 어머님, 깜짝 방문이에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마실래? 아니요, 잠깐만 있다 갈게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꽤 두꺼워 보였어요. 이게 뭐니? 건강검진 안내서예요. 요즘 노인분들 무료로 정밀검사 해준대요. 받아서 펼쳐보니 병원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대형 병원인데 집에서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안내서를 자세히 보니 뇌 MRI, 심장 초음파, 암 검사 같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왜 여기까지 가야 해? 동네 병원도 많은데. 여기가 장비가 좋대요. 더 정확하고요. 제 친구 엄마도 여기서 받으셨는데 좋았대요. 아니야, 난 괜찮아. 매년 보건소에서 검진 받는데. 그러자 지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어요. 입술이 얇게 일자로 그어지고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손가락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도 있으시고. 됐어. 난 필요 없단다. 건강한데 뭐. 결국 지연이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고는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두 시간은 앉아있곤 했는데 말이지요. 문이 닫힌 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건강검진을 권했을까요? 왜 멀리 있는 병원을 고집했고 거절하자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지연이를 생각하며 그녀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왜 달라졌을까 하고요. 문득 3달 전쯤 있었던 보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어머님, 보험 만기가 언제시죠? 라고 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보험?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보험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제 보험 만기일을 알았고 왜 궁금해했을까요? 민수한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아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뭔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회사는 어때? 바쁘죠. 뭐?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민수야, 지연이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왜요? 그냥 요즘 자주 전화하고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효부잖아요. 그래, 그렇겠지. 통화를 끊었지만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았고 괜한 오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행복한데 괜히 의심하는 말을 해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불안이었고 예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베란다로 나가보니 화분에 장미꽃이 시들고 있었습니다. 물을 줘도 고개를 숙이더군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하늘을 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곧 겨울이 올 것 같았습니다. 뭔가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고 있었지요. 5년간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말투와 표정,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오고 있었으니까요. 거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혼자 먹을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지난주에 가져온 김치찌개도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저녁 짓는 냄새도 났습니다. 저도 제 저녁을 먹었는데 혼자였지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밥맛도 없었고 자꾸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고요한 말이지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에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2시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찬을 만들어 왔다며 비닐봉지를 들고 있더군요. 하지만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들어와. 부엌에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데 김치찌개와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지난번보다 양이 적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청소 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제 했어. 그래도요. 구석구석 한번 봐드릴게요. 혼자 사시니까 힘드실 텐데. 말렸는데도 청소도구를 꺼내서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닦고 선반을 정리하더니 서재로 들어갔지요. 저는 거실에 앉아 지켜봤는데 지연이가 서류함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문을 닦는 척하면서 자꾸 서류함 쪽을 보더군요. 화장실에 가야 했는데 참았지만 참을 수 없어서 지연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서둘러 다녀왔습니다. 1분도 안 걸렸어요.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왔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지연이가 제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보험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니? 지연이가 화들짝 놀라서 서랍을 급히 닫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서랍을 왜 여니? 아, 걸레가 어디 있나 해서요. 걸레는 부엌에 있잖아. 거기는 왜 찾니? 지연이가 눈을 깜빡이더니 아, 맞다.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서재를 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뒷모습이 굉장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들이 조금 어지러워져 있었고 분명히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가 맨 위에 있었는데 원래는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서류 순서도 바뀌어 있었어요. 누군가 급히 찾아본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지연이는 부엌을 닦고 있었는데 등을 보니 어깨가 긴장해 보였습니다. 수건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지연아. 네, 어머님? 돌아보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라. 피곤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아니야. 그만 가봐. 너도 집에 가야지. 지연이가 수건을 놓고 가방을 챙기더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빨랐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영자에게 전화해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서
며느리 얘기를 꺼냈지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영자야, 며느리 얘기 기억하지? 응, 그때 그 얘기 건강검진 권했다던?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근데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 내 보험 서류가 있는 곳을. 서랍 뒤지던 일을 자세히 말했는데 영자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그래서 이상하잖아. 왜 남의 서랍을 뒤져? 더구나 보험 서류를. 혹시 다른 걸 찾은 거 아니야?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아니야. 보험 증서를 손에 들고 있었어. 분명히 봤어. 영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정리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니었어. 분명히 찾고 있었어.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도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야, 내 말 들어. 며느리 의심하지 마. 나중에 관계만 나빠져. 증거도 없잖아. 괜히 오해해서 가족 사이 틀어지면 어떡해. 하지만 내 느낌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해하지 못했고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헤어졌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분했어요. 어머님,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비상연락처 하나 더 등록하면 안 될까요? 만약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병원에서 연락받을 사람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민수 있잖아. 오빠는 출장이 많잖아요. 혹시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요. 제 친구 하나 등록하려고요. 친구? 왜 내 친구를? 민수한테 연락하면 되는데. 가까이 살거든요.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제 대학 친구인데 간호사예요. 목소리가 차분했는데 너무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말 같았어요. 미리 연습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필요 없어. 민수한테 연락하면 돼. 그리고 나 건강해.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 만약을 대비해서. 됐어. 그만하자. 난 괜찮으니까.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비상연락처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기 친구를 등록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슨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저녁에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요즘 지연이 좀 이상하지 않니? 자꾸 우리 집에 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민수가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냥 효부라서 그런 거예요. 엄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야. 뭔가 달라. 느낌이 이상해. 비상연락처도 만들자고 하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지연이는 착한 애예요. 말을 멈췄습니다. 서랍 뒤진 얘기를 해야 할까요? 비상연락처 얘기를 더 자세히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민수야, 지연이 요즘 어때? 뭐가요? 너한테. 집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사이는 좋고? 그냥 똑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여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일도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잘 지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영자도 민수도 혼자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더군요.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던 그 순간 전화로 비상연락처를 요구하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건강검진을 권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제 느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하고 누가 믿어줄까요?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걸까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는데도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하고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먼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긴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지연이가 온다고 했지만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주차장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지요. 어제 미리 자리를 확인해 뒀습니다. 커피를 시켰는데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자꾸 보게 됐습니다. 오후 2시에 지연이의 흰색 차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 멈추더니 지연이가 내렸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내렸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가 웃었고 남자도 웃었어요. 남자가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지연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부부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소리가 났어요. 다행히 주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10분쯤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가끔 웃기도 하고 고개를 맞대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차에서 내려서 우리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사는 동이었어요. 30분을 기다렸는데 너무 길었습니다. 시계를 계속 보다가 일어나서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들어갔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올라가 복도를 걸어서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지연이 것과 남자 것으로 보이는 구두가 있었어요. 남자 구두는 비싼 브랜드 같았습니다. 열쇠를 꺼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해서 겨우 열쇠를 넣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갔는데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니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들이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까봐 숨을 죽였어요. 여기 있어. 보험 증서. 지연이의 목소리였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억이라고 했지? 생각보다 많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응. 내년 3월이면 만기야.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아직 반년이나 남았잖아. 어쩔 수 없지.
조금만 참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잖아. 침묵이 흐르더니 남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요즘 자꾸 오니까. 괜찮아. 노인네가 뭘 알겠어. 그냥 효부인 줄 알아. 지연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었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도 권했잖아. 근데 거절하더라. 왜 건강검진을? 혹시 큰 병이라도 있으면 보험금 못 받잖아.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거절해서 답답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벽을 손으로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 계약금은 냈어? 아직. 민수 오빠 통장에서 조금씩 빼내고 있어. 1,000만 원쯤 모았는데 아직 부족해. 얼마나 더 필요한데? 2,000만 원은 있어야 해. 근데 더 빼면 들킬 것 같아서. 그럼 시어머니 돈 받으면 바로 내자.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우리 새 집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문을 밀었습니다. 벌컥 열렸어요. 두 사람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자는 얼어붙었어요. 책상 위에 제 보험 증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제? 대답해. 방금 무슨 소리야? 다 들었어. 목소리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남자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제 보험 증서를 챙겼습니다. 제 서류를 함부로 만지고 있었어요. 돌려줘요. 그거 내 거야. 당장 돌려줘.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다가와서 손을 뻗었는데 뿌리쳤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어요. 내 보험금 노리고 있었지? 응? 민수 돈도 빼돌리고. 다 들었어. 내 돈으로 집 사려고 했지.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지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들키고 말았네요. 어쩔 수 없죠. 뭐라고? 어머님, 어차피 죽으면 못 쓰는 돈이잖아요. 우리도 살아야죠. 집도 사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하는데 그 돈 어머님 혼자 쓸 거예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도 살아야죠.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집도 못 사요. 어머님은 아시겠어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민수는 알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대체 누구야? 최준혁이요. 제 선배. 대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는데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표정이었어요. 준혁아, 가자.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지연이가 남자의 팔을 잡고 서재를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도 챙기고 제 보험 증서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서서. 가지마. 경찰 부를 거야.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문이 열리고 닫혔으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텅 빈 집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는데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했거든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민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돌려서 다른 남자와 집을 사려고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받을 충격이 눈에 보였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아내였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들의 행복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죽고 난 후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는데도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문득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여보, 목소리가 잠겼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싸워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라고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고 전문가가 필요했지요. 법의 힘이 필요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할 일을 정했습니다. 변호사를 찾고 은행에 가서 보험 수익자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증거도 모아야 했습니다. 녹음이든 사진이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지연이는 제가 약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쉽지 않고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이었고 제 돈이었으며 제 존엄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어서 찬물로 식혔어요.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강해 보여야 했어요.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은행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가방에 신분증과 도장을 넣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출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더군요. 다들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가 14번 고객님 소리에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친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보험 증권 가지고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니 직원이 확인하더군요.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익자는 따님이시네요. 이지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이걸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요. 본인으로 변경하시는 거죠? 네.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 보험이시니까요. 서류를 작성했는데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못 쓰면 안 됐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썼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확인서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 번째 일을 끝냈지요. 하나의 방어막을 쳤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였습니다. 동네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작은 건물 2층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50대쯤 보이는 안경 쓴 남자가 나와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고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이의 이상한 행동들, 서랍을 뒤진 일, 어제 목격한 장면, 들었던 대화를 모두 얘기했지요. 민수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것까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불륜의 횡령까지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영상이 가장 좋고 문자도 괜찮습니다. 통장 내역도 확보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변호사가 다시 만나서 대화를 유도하고 핸드폰으로 녹음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방법도 알려줬어요. 겁나지 않으세요? 며느리와 대면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겁나죠. 하지만 해야죠. 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용기 있으시네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사무실을 나오니 해야 할 일이 생겼고 방법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꺼내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한번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전화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직접 와서 하자. 중요한 얘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에 와라. 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에 지연이가 혼자 왔습니다. 정확히 2시였어요. 소파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쿠션 아래 넣고 녹음 버튼을 미리 눌러놨어요. 어제 그 남자 누구니? 어머님, 그 얘기는 솔직하게 말해봐. 누구야? 지연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준혁이요. 대학 선배예요. 같은 과 선배. 얼마나 만났어? 언제부터야? 2년요. 결혼하고 3년 후부터요. 2년이라니 민수와 결혼한 지 5년인데 3년은 멀쩡했다는 말이에요. 민수는 몰라?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이혼할 생각은 없어? 없어요. 민수 오빠한테는 필요한 게 있으니까요. 내 보험금 말이지? 그것도 있죠. 그리고 생활비도 필요하고요. 너무 태연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녹음이 중요했습니다. 지연아,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거. 거짓말하고 남편 속이고 불륜 저지르고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남의 돈을 노리고 남편을 속이고. 세상이 원래 그래요. 누가 누굴 위해 살아요? 각자 살 길 찾아야죠. 녹음이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녹음했어. 내가 한 말 다 녹음했어. 어머님,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경찰한테 신고할 거야. 지연이가 일어나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피했습니다. 소파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님, 그거 지워요. 당장. 안 돼. 이건 증거야.
내가 한 짓을 증명하는 증거.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홀로 남아서 녹음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됐습니다. 저녁에 민수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와서 얘기하자. 꼭 와야 해.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퇴근 후 민수가 왔는데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많이 걱정했어요. 앉아라. 들어야 할 게 있어. 녹음 파일을 들려줬더니 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파일이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지연이가. 어떻게.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들이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 힘을 합치자.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이혼해야지. 그리고 빼돌린 돈도 받아내야 해. 네. 엄마,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다 도와줄게. 끝까지. 모자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지연이의 불륜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탐정도 고용했지요. 비용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에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지연이와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 부동산에서 집을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가구점에서 가구를 고르는 사진도 있었어요. 민수 통장 내역도 확인했더니 18개월간 1,2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모두 지연이가 인출한 돈이었습니다. 민수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했다니. 이제 알았으니 됐어. 우리가 이길 거야. 이혼 조정이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 건물이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지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불륜 사진, 통장 내역, 녹음 파일, 부동산 계약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거든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합의하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민수가 가졌고 지연이는 빈손으로 나갔으며 빼돌린 돈도 전액 갚기로 했습니다.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엄마니까. 엄마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하늘을 보니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랑 같이요. 엄마 덕분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니 거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고 아들이 있었어요.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혼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또 지나가서 이제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5년 만에 모자가 함께 살게 됐습니다. 13평 아파트가 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수가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커피 끓는 냄새에 잠이 깼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어. 좋은 냄새가 나더라. 커피 드릴게요. 토스트도 구울까요? 그래, 같이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해서 밤에 잠을 설치거나 혼자 거실에 앉아 있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앉아서 말은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었지요.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조금씩 웃기 시작했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호회에도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산책하실래요? 좋지. 어디로 갈까? 한강 어때요? 날씨도 좋은데. 그래, 가자. 한강공원으로 가니 날씨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고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온 커피를 함께 마셨어요.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다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 누군데? 어떻게 만났어? 회사 후배예요. 격리부에 있는데 착해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고 따뜻해요. 민수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단발머리에 환한 여자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예쁘네. 정말 착해 보인다. 성격이 더 예뻐요. 거짓말 안 해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천천히 해라. 서두르지 말고 잘 알아봐.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볼게요. 실수 안 할게요. 민수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엄마는요?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응, 행복해. 너랑 함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이야.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았는데 따뜻했습니다. 든든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지켜주셔서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구해주셨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인데. 엄마니까. 강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서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함께 장을 보니 즐거웠어요. 엄마,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할 줄 알아? 네, 배웠어요.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집에 와서 민수가 부엌에 서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식탁을 차리고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 보험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달이면 받아. 반은 넣어줄 거야. 저요?
안 돼요. 엄마 돈인데. 괜찮아. 너도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 나중에 결혼도 할 텐데. 그래도 엄마 돈인데요.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반은 내가 쓸게. 여행도 가고 싶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어. 민수가 웃으며 그래요. 엄마도 이제 즐기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라고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는데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닦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처럼 말이지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설거지를 했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가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니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봄이 확실히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지연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건 그의 인생이야.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지. 후회하고 있을까요? 모르지. 그건 그 애가 느껴야 할 거야. 그 애가 선택한 거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였고, 이제는 앞만 보려고 했어요.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는 방에서 책을 읽었고,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이 싱싱했어요. 겨울 동안 시들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고, 장미 봉오리가 맺혀서 곧 피어날 것 같았습니다. 제라늄도 꽃을 피웠어요. 물을 주며 흙을 만지니 생명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남편 사진을 보니 오랜만에 웃으며 볼 수 있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요. 민수도 잘 크고 있어요. 작게 말했는데 대답은 없었지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내서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민수와 한강에 다녀왔다. 봄이 왔다.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다.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민수가 웃고 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고 한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달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친구 영자였습니다. 순애야, 내일 복지관 가자. 새로 요가 강좌가 생겼대. 응, 좋아. 몇 시에? 10시. 요즘 얼굴 많이 밝아졌더라.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 좋은 일들이 있어서 내일 만나서 얘기해 줄게. 그래, 다행이다. 내일 보자. 통화를 끝냈습니다. 일상이 돌아왔어요.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수다, 복지관에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소중했어요. 침대에 누우니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악몽도 없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민수방에서 불이 꺼지고 잘 자라는 인사가 들렸습니다. 잘 자, 민수야. 좋은 꿈 꿔. 엄마도 편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민수야. 눈을 감으니 깊은 잠이 찾아왔고 악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6시에 눈이 떠서 창문을 열었더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베란다로 나가보니 장미꽃이 하룻밤 사이에 활짝 폈습니다. 빨간색이 선명했어요. 아름다웠고 살아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민수가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함께 웃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뭘 할지, 어디를 갈지 얘기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확실했어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심, 신뢰, 사랑, 가족 같은 것들이 가장 소중했지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매는 모습을 보니 씩씩해 보였습니다. 당당해 보였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점심 잘 챙겨 먹고. 네. 저녁에 뵈어요. 저녁은 제가 또 할게요. 그래, 고마워. 문이 닫혀서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청소를 시작해서 방 한 칸 한 칸을 정리하니 깨끗해졌고 마음도 깨끗해졌어요. 창문도 닫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집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요가 수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요. 순애야, 정말 잘했어. 용감했어. 고마워, 영자야.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민수가 먼저 와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응, 왔어. 친구들 만나고 왔지. 요가도 했어. 좋으시겠다.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시는 게.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봤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것들이었고 지켜낸 것들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서 민수는 방에서 잤고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고 별들이 빛났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 하루를 아들과 함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었고 제가 지켜낸 인생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